XSFM입니다. I, D, W, K.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뽑은 올해의 트렌드 용어는 혈당 저속노화였습니다. 단어에 트렌드가 끼얹어지면 그때부터 의미는 왜곡됩니다. 당연하죠. 수천만 명이 같은 단어를 쓰는데 용법이 같을 리가요. 그중 최근 가장 신기한 것은 도파민입니다. 원래 문학적 비유로 쓰이던 단어인데 관련 식품이 호황입니다. 언어적 전유와 식약산업의 관계를 생각해보는 25년 6월 마지막 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600위의) 그것은 알기 싫다 토요일 순서를 시작합니다. 휴가 갔던 건조 에디터가 돌아와 있고요. 네, 돌아왔습니다. 네. 아마 제가 많이 마시고 왔겠죠? 아, 네. 술 먹으러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술 먹는 휴가라는 게 있다니 역시 20대입니다. 네, 네, 주류박람회 다녀왔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은 신기해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봤거든요. 네. 생각해보면 저도 어릴 때 8시부터 8시까지 술 마셔본 적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전 그런 적은 없는데요. 하지만 아마 네. 제가 뭐 목요일에 한 2시부터 7시까지 마시고 있겠죠? 그니까 말이에요. 예. 그니까 딱 그거 아니에요. 해가 중천에 떠있을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술을 그쵸. 마시는데 네. 제가 그걸 마지막으로 해본 게 한 25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네. 주류박람회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건강 얘기하는 시간에 또 이런 주제를 들고 왔네요. 시작부터. 예. 옛날에 이제 학생들이 공사 공기업 취업하는 거 참 좋아하던 시절에 KTNG가 꿈의 기업 취급을 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KTNG요. 네, 지금은 사기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 회사에 들어가려고 시험 준비하던 친구가 자기 방 벽에 이런 걸 써놓고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던 게 되게 옛날이에요. 대학교 다닐 때였어요. 각오도 필요한가요? 네, 담배로 망친 몸 인삼으로 되찾잖아요. 아, 그건 입사를 위한 게 아니라 인생의 모토잖아요. 근데 되게 사랑하게 되죠. 그 순간부터. 담배와 인삼을 많이 사는 소비자가 되니까. 그게 현대인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예. 몸을 망치는 걸 사서 몸을 망치고, 몸을 구해주는 걸 사서 몸을 구하고, 그도저도 안 되면 PT에 돈도 쓰고 하는 네.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하기. 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근데 결국 소비는 트렌드가 맞죠. 그렇죠. 저도 이 사업하기 전까지만 해도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단어의 조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근데 30 넘어가면은 하나씩은 다들 쟁여놓고 삽니다. 일단 비타민으로 시작을 해서. 네. 네. 요새는 시작하는 나이가 더 내려온 것 같기도 해요. 워낙에 노출이 많이 되니까. 네. 뭐 몇 살 때부터 먹어야지 효과가 있다 이런 마케팅도 워낙에 많고. 안티에이징 뭐 스킨 이런 것도 뭐 건강기능식품은 아니지만 굳이 따지자면 그것도 20대 초반까지 벌써 내려온 것 같거든요. 저도 이제 코스메틱 광고 같은 거 준비할 때 그 네. 고민 많이 하거든요. 나이를 너무 많이 말하고 싶지 않은데 광고에서. 예. 그러니까 자기 나이를 싫어해서 코스메틱을 so비하는 거면 네. 그 소비의 결과에는 우울이 껴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속상하잖아요. 그죠. 피부가 탄력을 갖췄다. 그럼 뭐 55세 그렇다. 그럼 좋은 거지. 그게 뭐 16살의 피부라고 홍보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그런 코드를 최대한 줄이고 뭐 광고 짜고 스크립트 짜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네. 방금 전에 건조가 얘기했던 어릴 때부터 먹는 그 건강기능식품 이름에 보통 도파민이 많이 써 있고 그죠. 그 검색어 연관 검색어에 도파민이 많이 걸려 네. 있습니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호르몬인지 뭐 저 호르몬 왼팔 오른팔인지 알 수도 없는 그 무언가가 트렌드 단어가 될 수 있을까? 트렌드에 걸리면 그때부터는 쓰인단 말이에요. 그쵸. 비트박스 노래의 제목으로도 쓰이고. 그런 네. 거 있잖아요. 그만큼 트렌드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트렌드가 아니던 시절의 사람들의 삶과 도파민이 트렌드인 시절의 사람들의 삶은 뭐가 좀 달라졌나? 잘은 모르겠는데 그건 확실치 않은데 관련된 마케팅은 분명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까지 신경 쓸 일인가? 이런 문제는 보통 정재훈 약사가 먼저 궁금증을 가지고 세상에 떠드는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번 달에 먹는 이야기 시간에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어떤 요리보다 오늘의 김, 클리셰는 이제 그만, 아름다운 재단 기부문화 캠페인, 꼼꼼한 사람들이 쓰는 요즘 치약, 용산에서 신뢰를 담당하고 있는 컴스테이션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우는 아이가 강조된 기부 광고 괜찮으신가요? 괜찮지 않다면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해주세요. 기부문화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치약이 다 거기지 뭐. 그냥 싼 거 사자, 싼 거. 얘 봐라. 요즘엔 안 그래. 꼼꼼히 따져봐야지. 요즘엔 그럼 어떤 치약 쓰는데? 요즘엔 요즘 치약. 유해 성분이 의심되는 건 하나도 쓰지 않고 오직 자연 유래 성분으로만 만들었거든. 파라벤, 트리클로산, 합성 계면 활성제. 조금의 의심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성분부터 효과까지 안심 치약, 요즘 치약.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쓰시는 소프트웨어는 무엇입니까? 컴스테이션에 알려주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또 끼니 때가 됐네. 뭐 해서 먹어야 되냐? 고기 반찬? 있겠냐? 생선구이? 나도 먹고 싶지. 없지 근데. 고소한 나물. 얼큰한 찌개. 있으면야 좋겠지만 없지. 우리 집엔 없지. 없어도 되겠는데? 10가지 반찬보다 오늘의 김. 오늘의 김 후기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김땡은님의 후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여기 몰에서 조용히 구매만 해보고 리뷰는 처음 써봐요. 고맙습니다. 집에 초2와 유치원 아이가 있어서 김이 떨어지지 않는 집인데요. 이건 유면상 PD가 저희한테 얘기했던 거였죠. 네. 아이의 절반은 김이 키운다. 아, 그럼요. 네. 해초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뭘로 이루어져 있지? 설탕 그리고 해초. 그리고 저희 같은 이제 나약한 요즘 2030들은 어릴 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말을 할 때 그 어릴 때의 기준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도 아니고 네. 거실에서 뛰어다니고 있으면 엄마가 김에 밥 사주는 시기거든요. 아. 그렇게 말을 해요. 엄마가 김에 밥 사주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아. 네.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기억이죠. 그렇습니다. 모두의 주식입니다. 주식에 가까워요. 이것저것 사본 것부터 친정시댁 직접 구워주신 김까지 여러 가지 김을 먹는데요. 가리지는 않고 다 먹긴 하지만요. 그죠. 맛이, 이게 와인 네. 러버하고는 좀 다르게 주는 대로 먹긴 하는데 네. 대신 취향은 있습니다. 그죠. 맛있는 김은 어떤 건지 잘 알게 됩니다. 오늘의 김이 정말 딱 맛있네요. 아이들 초이스이기도 하단 말씀인 것 같습니다. 두께가 적당히 얇고 바삭해요. 다른 잡냄새도 없고요. 아, 이거 되게 중요하죠. 비린내가 좀 심한 것들이 있어요. 있는 것들이 매우 로우해 보이는 네.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짭짤하다 싶긴 했는데 식구들이 다들 더 좋아하네요. 적당히 짜단 얘기입니다. 처음에 행사로 접하고 쟁여놓은 게 떨어지기 전에 재구매하러 왔어요. 고맙습니다. 계속 맛있게 잘 먹을게요. 네, 김땡은님 적립금 얹어드렸습니다. 네, 또 드시면 됩니다. 네. 반찬 고민 없는 밥상은 오늘의 김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액세스몰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식이학 사회학 먹는 이야기. 초여름에 먹는 이야기 시간입니다. 정재훈 약사를 만났습니다. 테크니컬리 먹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먹는 이야기 아닌 것 같아요. 네, 생각하는 이야기? 약간 뭐 약에 더 가까울 수도 있는데요. 네. 도대체 제가... 물질이긴 한 건지 네. 무언가를 피드백 당하는 이야기쯤으로 하겠습니다. 네. 먹는 거랑 관련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니죠. 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맨날 콜라를 마신다. 콜라에 중독돼 있다. 아니면 뭐 커피에 중독돼 있다. 그럴 때 요즘에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도파민 중독이다. 네. 마라탕 탕후루에 많이 붙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도파민 터진다 그러고 네. 이거 도파민 때문에 이게 문제라고. 최근에 터진다라는 동사를 여기저기 젊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네.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뭐 입 터진다 이런 말 많이 하고 이게 이제 그냥 용어로 들었을 때 우리가 어차피 한국 사람들이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 단어의 용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일관성이 있어요. 뭔가요? 뭐가 터질 때 내 네. 탓이 아닌 것처럼 말해요. 입이 터진 건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에요. 네, 나의 행위에 따른 게 아닌 거예요. 네, 내 입이 터진 거예요. 내가 터진 게 아니라. 내가 터뜨린 게 아니라. 그럼 터뜨렸다고 하겠죠. 터졌다고 안 하고. 저는 도파민 중독이라는 단어가 때로 그렇게 들려요. 이 중독이 내가 한 일이 아닌 것처럼. 마치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많은 동네에 신부님이 하는 말처럼. 그렇게 들릴 때가 간혹 있어요. 그래도 심각하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그냥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을 많이 쓰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정재훈 역사의 설명이에요. 이게 실제로 굉장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틱톡보다 이제 보통 쇼츠를 많이 쓰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릴스, 뭐 릴스 이런 것도 많이 보지만 아무튼 그런데 이제 보면은 도파민하고 관련된 게시물 굉장히 많고 요즘에는 이제 어떤 문제든지 간에 뭔가 좀 이렇게 중독적이고 강박적인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냥 뭐 도파민으로 다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게 뭐냐면 뭔가가 굉장히 후킹 해가지고 딱 들었을 때 야 그러네 이게 다 도파민 때문이었나 이런 식으로 단순화를 해서 사로잡는 그런 개념들 있잖아요. 그런 건 좀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그게 정말 맞는 건지. 근데 이제 도파민이 사실 요즘에 좀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3 혹은 4디하이드록시 페네틸라민 혹은 도파민 카테코라민 계열의 유기화합물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으로 작용한다. 이런 어려운 건 보통 일반에 많이 쓰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단어로서? 네, 근데 이제 워낙에 중독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현대인들이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게임을 많이 한다. 나 게임에 중독돼서 그렇다. 네, 아니 뭐 담배를 핀다. 담배는 중독이 되죠 실제로. 근데 요즘에 이제 어떤 그런 행동에 중독이 되는 게 굉장히 많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라는 거를 표현할 때 이제 그런 중독에 대한 거를 되게 많이 쓰는데 그 중에서도 도파민 중독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맞는 것 같아라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이게 심각한가 봐요. 정말 안 뒤져봐서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제 도파민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니까 뭔가 이제 그게 모든 악의 근원은 도파민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해결책 간단하지 않습니까? 뭔데요? 도파민이 문제니까 도파민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뜨는 개념이 요즘에 이제 도파민 디톡스. 그래요? 네. 많이 나와요. 네. 그다음에 도파민 단식. 그 도파민 패스팅.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제 도파민을 이렇게 뭐 패스팅을 단식을 하거나 아니면 도파민 디톡스를 해주면 그러면 이제 삶이 원래대로 좀 이렇게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돌아간다. 내가 얼른 생각을 해보니 카테코라민 계열의 유기화합물을 차단할 수만 있다면 나는 다시 안정되고 밥도 조금만 먹고 쇼츠도 조금만 보는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뇌캉스라는 말도 있었어요. 뇌 바캉스. 이해됩니다. 도파민으로부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누군가가 이 말을 처음에 시작을 했겠죠. 도파민 패스팅이라는 걸. 이거 실제로 누가 했는지도 다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말을 하는 것들이 이게 다 전문가들이 하는 거예요. 처음엔 전문가들이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전문가 중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전문가 중에서도 뭐랄까 좀 뜨고 싶은 전문가라고 봐야죠. 뭔가 좀 사람들이 사로잡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놔가지고 책도 좀 더 많이 팔고 더 유명해지고. 참 이게 학자를 분류할 때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연구만 하고 있는 학자인지 TV에 한 번이라도 더 나가고 싶어하는 학자인지. 그런 학자들이 뭐 우리나라에만 그런 게 아니고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도 많죠. 더 유명해지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예전보다 최근 들어가지고 예전에는 중독이라고 하면 무슨 뭐 마약 중독, 카페인 중독, 뭐 니코틴 중독 이렇게 물질하고 관련된 중독에만 치우쳐 있었는데 뭔가 외부에서 섭취하는 거.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에 행동 중독 쪽으로 중독의 영역이 좀 확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랑 관련해서 이게 중독이 왜 되는 거냐라는 걸 또 단순하게 설명하다 보면 도파민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도파민에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게 맞냐 틀리냐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도파민이 뇌에서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거든요. 뇌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무슨 나 인스타그램을 끊어야 되겠다. 일주일 동안 끊어야지. 하루 동안 끊어야지. 라든지 아니면 나는 좀 달콤한 음식에 중독이 돼 있는 것 같으니까 요거를 한번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내 트위터 프로필을 트위터 당분간 쉽니다로 바꿔야지. 그렇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도파민이 뇌에서 뭐 덜 분비가 되거나 네. 아니면 뭐 쌓여 있는 도파민이 네. 빠져나가서 디톡스가 되거나 이런 거는 이제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절대. 네. 그렇게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통제의 영역 바깥이다. 네, 그러니까 통제의 영역 바깥이란 말이 맞죠. 그러니까 도파민을 제가 네. 뭐 예를 들어서 시골에 가가지고 SNS고 뭐고 다 차단하고 넬캉스를 갔다. 네. 일주일을 지낸다고 해도 네. 도파민을 뇌에서 만들어내는 걸 제가 스스로 조절하는 거는 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더 조절을 하려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먹으려고 눈앞에 네. 네. 그걸 기대하고 있을 때도 도파민이 나올 거고 네. 보드 게임을 한다든지 윷놀이 같은 걸 해도 그런 게 다 나올 텐데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사람들은 네. 그것도 하면 안 된다. 네. 도파민 디톡스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네. 네. 그럼 고행이잖아요. 네.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게임은 물론이고 뭐 일반적인 뭐 보드 게임 이런 것도 하면 안 되고 친구하고 가족하고 대화도 나누면 안 되고. 행복하지 마라. 네. 미국에 실제로 IT 업계라든지 이런데 네. 종사하는 뭐 이렇게 무슨 뭐 벤처기업 대표 이런 사람들이 일주일에 하루 또는 주말에 이틀 도파민 디톡스를 하겠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어디 이렇게 자기 별장 같은 데 가서 골방에 갇혀가지고 그리고 그런 걸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올리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보기에는 되게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걸 결과적으로 유튜브에 올린다고요? 네. 그 도파민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은 또 나올 텐데. 네. 그게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다들 하는 얘기가 뭐 도파민 디톡스 해야 된다는 게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데 그걸 다 틱톡에 올리고 유튜브에 올리고 인스타에 올리죠. 진짜 도파민 디톡스 브이로그라는 장르가 따로 있군요. 네. 약간 멍때리하고도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 뭐 근데 쉽게 생각해 보실 수 있잖아요. 담배를 끊는데 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저기 일주일 동안 담배를 안 폈다가 다시 담배를 피우면 네. 맛은 더 있겠죠. 근데 담배 피우는 습관이 없어집니까 그걸로? 아니죠. 아니죠. 담배를 더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주일이 됐건 한 달이 됐건 네. 그걸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우리 그 뇌에서 반응을 하는 보상 회로라든지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뭔가 좀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지고 이전 연결된 연결고리가 끊어진다 뭐 이런 주장인 건데 네. 이거 자체가 과학적으로 입증도 안 돼 있을 뿐더러 거기에 대해서 이거 뭐 입증도 안 됐지만 그런 효과가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과학자나 전문가가 더 많거든요. 아 예전에 총각대 자취할 때 있던 동네에 네. 그 맥도날드가 근처에 없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어디 갈 때 꼭 네. 맥도날드에 들렀거든요. 네. 일주일에 한 번 먹으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확실해요. 저 맥도날드를 먹었을 때 도파민이 나오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예, 어떤 매우 나쁜 행동을 1년에 한 번 한다. 네. 쾌감은 극대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그래서 쾌감이 오히려 더 극대화가 될 거고 그렇게 하는 데는 나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분이 너무 맛있는 음식, 네. 맛있는 음식 중에서도 굉장히 좀 자극적이고 네. 먹었을 때 즉각적으로 만족감을 주는 그런 음식을 마라탕으로 네 그런 걸 즐기던 분이 일주일 동안 그런 거를 끊는다. 네. 다시 먹을 때 더 맛있겠죠. 그런 그렇겠죠?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마라탕을 먹는 습관을 아예 바꾼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건 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도파민 디톡스라는 거 개념 자체가 애초에 이게 좀 그 기본 가정 자체가 잘못됐고 거기에서 하는 모든 활동이 뭐 예를 들면 평생 인스타 안 할 거예요. 아니면 뭐 평생 뭐 유튜브 안 할 거예요. 그런 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게 뜨지 하는 게 또 의문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모든 건강을 염려하는 사람들의 트렌드는 네. 얼른 봤을 때는 이상해 보이지만 결국 그 당대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고 그 요구사항이 다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우리 세대들이 정말 많이 느끼는 거고 우리 세대는 그 월드와이드 웹의 발명과 함께 커왔단 말이에요. 네. 인생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는 걸 실시간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후발 세대들보다 아마 이 속도의 지체를 훨씬 더 많이 느끼고 있고 훨씬 더 숨이 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는 건 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일주일에 하루 쉬어서 뺄 수 있냐?
그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네, 요구사항이 틀린 게 아니라 솔루션으로 나온 접근 방식이 틀리는 일이 보통 정재훈 역사하고 이야기 나누는 이야기들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분들이 주장하는 건 이런 거예요. 네. 그 도파민 디톡스를 한다는 분들은 어떤 거냐면 그 왜 도파민 디톡스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이제 들어보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컴퓨터 게임에 중독이 되다시피 하면 네. 그 게임에 중독이 된 그래서 그런 어떤 조금 굉장히 강한 자극에 반응하는 그런 뇌가 돼버리면 네. 그 상태에서는 예전에 했던 뭐 윷놀이라든지 보드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술래잡기라든지 네. 이런 게 재미가 없어진다. 간간한 놀이들을 못하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짜고 MSG 친 음식에 네. 길들여져가지고 이제 좀 맛이 슴슴하고 담백하고 이런 음식 맛이 없어지는 것처럼. 방언을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간간하다는 간이 따부리다는 말이 아니라 네. 간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네. 사실은 근데 게임도 재밌고 네. 윷놀이도 재밌고 그렇죠. 돈 많이 걸면 네. 재밌어요. 뭐 저기 카드 게임도 재밌는 그런 경우가 더 많죠. 네. 이제 다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컴퓨터 게임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면 다른 게임을 할 시간이 없긴 하겠죠. 근데 뭐 실제로 그런가? 실제로는 뭐 노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네. 보드 게임 카페를 갈 때도 있고 뭐 PC방 가서 게임을 할 수도 네. 있는 거고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건데 애초에 기본 가정 자체가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과도한 자극, 과도한 쾌락 이런 거에 중독이 돼가지고 좀 잔잔한 재미를 즐길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분들도 있긴 있겠죠. 어딘가 있긴 있을 네. 텐데. 근데 이제 그게 소수라는 거죠. 이게 우리 정재훈 역사하고 얘기하는 이제 그 당대의 건강에 대한 트렌드를 듣고 있으면 사람들이 내놓는 솔루션이 어딘가 구멍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 게임 중독에 대한 얘기다. 네. 이제 매체가 빨라져가지고 빨라진 매체들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우리가 평상시에 즐기던 것에 적응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이제 영화 소울에 나온 중요한 장면. 실제 살아간다는 게 이제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던 영혼이 이제 실제 세상에 내려와서 처음 감동하고 눈물 흘리는 게 나뭇잎이 떨어지는 장면이잖아요. 네. 꽃잎이 떨어지는 걸 보고 이게 삶이구나를 느끼잖아요. 이런 걸 현대 인류는 왜 못 느끼는가라는 아쉬움을 가질 수는 있어요. 네. 그럼 그때의 솔루션은 전 되게 어려워서 말로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는 우리가 감동받고 움직이는데 우리가 그랬다는 걸 몰랐던 건 뭐가 있지를 찾아내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이제 5월달에 얘기했던 어쌔신 크리드 같은 거 플레이할 때 제일 재미있는 지점이 우리는 암살을 할 때도 재밌고 빨리 움직일 때도 재밌지만 뷰포인트에 올라가서 산의 절경을 감상할 때 제일 신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포인트죠. 예, 우리는 게임을 하다가 그런 별거 다닌 것에 감상하고 갑자기 느려져요. 우린 그런 순간이 있는데 아이가 폰만 계속 붙잡고 있는 걸 본 부모님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실제 표현형은 걔가 폰만 붙잡고 있으니까. 그쵸. 걔가 폰을 보고 히든캠에 있는 그 자연의 절경을 감상하고 있는지 알게 뭡니까? 예, 우리는 느릴 때도 있고 빠를 때도 있는데 우리가 빠를 때에만 너무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이걸 이렇게 설명하실 줄은 몰랐어요. 아, 죄송합니다. 어쌔신 크리드까지 네, 저 직전에 얘기하고 섀도우 와서 해보셨나요? 너무 좋은 설명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그 게임을 해본 건 아니지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떤 뭔가를 그렇게 안 좋은 거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은 다 그런 복잡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무시가 되죠. 근데 이제 지금의 아무튼 문제는 일단 이랬든 저랬든 간에 많은 분들이 뭐 절대 다수는 아니겠지만 예를 들면 인터넷 뭐 게임을 하든 뭘 하든 이제 그런 사용자들 중에서 한 20-30% 정도는 자신의 어떤 그런 행동이 중독적이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하고 요즘하고 이제 중독에 대한 어떤 정의가 약간 바뀐 게 어떤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정상적인 삶이라든지 해야 되는 일을 못하게 방해를 하면 이거는 이제 행동이지만 약간 중독에 가깝다. 라는 식으로 이제 정의가 좀 더 확장이 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중독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좀 예민하고 민감하고 그리고 실제로 집에 이제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전화기 다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릴스라든지 유튜브 쇼츠 보다 보면 시간이 잘 가잖아요. 잘 가죠. 시간이 잘 가고 처음엔 한 5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2시간 지나 있고. 그렇죠. 2시간 지나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사람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건지 네. 궁금해지고 해결책을 찾고 싶고 근데 그때 이제 누군가가 그럴듯한 전문가가 이게 도파민 때문이다 하는 걸 들고 나오니까 거기에 이제 확 빠져버리는 거죠. 처음에 이걸 주장한 분도요. 네. 이게 심리학자인데 캐머런 세파라는 이제 미국의 심리학자인데 네. 이분이 원래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문가잖아요. 네. 전문가인데 좀 너무 헛소리 같으니까 자기도 창피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라고 좋은 그랬냐면 설명입니다. 네. 본인도 쪽팔린다. 네,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도파민 쪽팔리지만 네. 네. 도파민 패스팅, 도파민 단식이라는 말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 해본 문자를 말이다. 안 내놓으면 되겠지만 아무튼 난 떠들었고. 네, 문자 그대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거는 그냥 심리학에서 인지행동 치료 원리를 이거를 내가 좀 실리콘밸리 스타일로 좀 멋있게 풀어낸 거지. 이거를 약장수가 약 파는 서사 아니에요. 네. 이게 꼭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에서 시작하는. 그러니까요. 그래놓고 이분 책 제목은 뭐냐면 도파민 단식 2.0의 결정적 가이드 뭐 이런 책 제목이야. definite 가이드. 네. 이거 보세요. 이게 도파민 단식이란 말도 이분이 처음 한 거고 거기다 또 2.0을 붙였잖아요. 네. 이건 약간 실리콘밸리 스타일이잖아요. 어디 1.0도 있어. 뭐 네. 개선했어. 2.0. 네. 계정 증보됐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붙여놓고 이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도파민을 진짜 끊거나 단식한다는 게 아니고 네. 원래 그 심리학에서 인지행동 치료라는 거 있잖아. 그걸 내가 좀 예쁘게 포장한 거야. 이러고 있는 거죠. 진짜로 정정 여사 얘기 들을 때마다 반복되는 원칙이 있어요. 약장수가 등장한다. 그렇죠. 약장수 아닌 척한다. 그는 보통 학자 출신이다. 아하. 그러니까 이분이 실제로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야. 나는 그냥 좀 뭐 말 좀 이렇게 사람들이 주의를 끌 수 있게 멋있게 만들면 안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 용어가 도파민 패스팅이라는 게 이게 이제 대중화가 되면서 이제 디톡스라는 말로도 바뀌었고 그 디톡스나 패스팅이나 이런 말을 쓰게 되면 도파민을 우리 뇌에서 없애버려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물리적으로 없앨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네. 도파민이 실제로 뇌에서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울해지겠죠? 도파민은 중뇌 변연계 경로를 통해 처벌과 보상에 기여하고 프로락틴 생산의 억제, 움직임, 행동, 인식, 기억, 학습에 관여한다. 복잡하게 느껴지죠? 없으면 바보란 소린 것 같은데. 일단은요. 도파민을 실제로 약으로 도파민의 작용을 좀 방해하는 약도 있고요. 또 반대로 도파민의 작용을 강화하는 약도 있긴 있어요. 있어요. 그런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는 그런 거죠. 게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도파민의 작용을 좀 막아줘야 되는 경우가 언제냐면 예전엔 우리가 뭐 정신분열이라고 불렀었던 조현병 있죠. 조현병. 조현병 치료제 중에서 맨 처음으로 개발된 것들은 도파민의 작용을 좀 방해를 합니다. 도파민 작용이 과도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조현병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다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1차적으로 많이 쓰는 약은 아니에요. 뭐 쓰긴 씁니다, 지금도. 근데 이제 그렇기도 하고 반대로 도파민이 부족하거나 모자라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파킨슨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뭐 저기 권투 선수 알리가 권투 선수 알리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저기 청취자 다 알아요. 다 알아들으시죠? 무하마드 알리 선생님이. 무하마드 알리 그죠? 그 무하마드 알리가 파킨슨병 걸렸을 때처럼 이게 마치 톱니바퀴가 돌듯이 움직임이 굉장히 이렇게 좀 뻑뻑해지고 잘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런 파킨슨병이 이제 도파민이 모자란 거예요. 전형적인 퇴행성 장애 아니에요. 그렇죠. 뇌의 기능이 천천히 사라져가는. 운동하는 데 있어가지고 장애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도파민이 제대로 못 만들어져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도파민으로 변할 수 있는 레보도파라는 약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넣어주면은 그게 뇌에 가가지고 도파민이 돼요. 그래서 도파민을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늘려주게 되면 못 움직이던 분들이 움직임이 좋아져요. 운동 기능이 개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전에
로빈 윌리엄스 주연한 영화 있어요. 어웨이크닝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예, 그 영화에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뭐 사실 파킨슨병뿐만 아니라 뭐 뇌염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움직임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한 그런 환자들이 있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이제 그분들한테 투여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놀랍게 못 움직이던 상태에서 움직이고 뭐 이런 예, 그걸 보여주는 영화야. 근데 보시면 그 영화에서 도파민을 그런 식으로 밖에서 넣어주다 보면은 양 조절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실제로 생겨요. 부작용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도 파킨슨병의 치료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레보도파라고 하는 네. 도파민 작용을 강화해주는 그 약을 썼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충동적이 되고 갑자기 도박을 막 몸이 이기지 못할 정도가 되면 그럴 수 있다. 네, 그래서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도박을 해가지고 뭐 온 집의 전 재산을 날린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좀 강박적인 어떤 그런 성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거 아니에요. 보상과 강화라고 얘기를 설명을 하는데 보상과 강화가 없다는 걸 경험하면 뇌는 할 일이 없다고 느낄 수 있어서 뇌가 퇴행할 수 있다. 그게 결과가 파킨슨氏병일 수도 있고 극단적이면. 근데 보상과 강화가 짱이다. 그러면 망라될 수 있다. 사실 이제 더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네. 어떤 거냐면 네. 더 정확히 못해요. 네. 도파민이라고 하는 게 뇌에서 사용이 되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뇌에서 이런 물질을 사용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지나치게 단순한다는 게 어떤 이야기냐면 도파민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습과 보상 시스템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기는 해요. 그런데 도파민이라는 게 뇌에서 어느 부위, 어느 영역에서 작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다기능성이군요.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약을 썼을 때 왜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는지는 그걸로 설명이 되는데요. 뇌에서는 구역마다 방마다 이게 하는 일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5번 방이 있다고 하면 1번 방에서는 무슨 뭐 보상, 2번 방에서는 뭐 움직임, 뭐 그런 식으로 다 하는 일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약으로 이걸 넣어줬을 때는 아무데나 다 들어가는 거죠. 1번 방만 골라서 넣을 수가 없다는 거군요. 네,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막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거죠. 운동 능력 조절, 신경 인지 능력, 주의 집중, 그리고 잘못된 거 먹고 바로 토할 때 등등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 중에 뭘 많이 할지는 모른다. 그렇죠. 막 집어넣으면 심지어 이제 도파민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면 도파민을 작용을 강화를 시켜주면 이제 엄마들이 산모가 수유를 할 때 젖 끊고 싶을 때 이제 그런 유즙 분비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도파민 작용제라는 약을 쓰게 되면은 젖을 뗄 수도 있어요. 진짜 기능이 다양하군요. 기능이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러면 그 작용이나 기능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전부 다 알아냈느냐? 그것도 이제 아직 다는 모르고 전체에 가깝게 알아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누군가 전문가가 튀어나오는 거죠. 이 순간에. 나와서 도파민은 이게 이제 도파민에 중독이 돼서 너네가 다 이런 거야. 도파민 단식만 하면 삶이 여유롭고 즐거워질 거야라는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동안의 과학자들이 쌓아 올린 도파민에 대한 정말 복잡하고 여러 층위의 그런 그 과학적인 개념들이 기능을 다 알아내지도 못한 하루아침에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게 우리가 최초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한 단어를 듣고 거기에 꽂히는 건 곤란하다. 그래서 도파민을 줄여야겠다라는 단 하나의 대전제에 복무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도파민을 줄여야겠어. 근데 실제로 줄이는 약이 있어. 그걸 먹었더니 강화와 보상도 줄었지만 운동도 안 하고 이상한 거 먹고 토도 안 하고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파민 자체의 작용을 줄이는 그런 걸로는 이런 중독 문제를 사실은 치료하기 어렵다는 게 여러 번의 연구를 통해서 입증이 되어 있거든요. 게다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도파민이 하던 작용들 중에 무언가가 또 끊겨서 심각한 부작용을 얻을 수 있겠다. 높은 확률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런 거예요. 누가 한번 사기를 치잖아요. 전문가가 누가 한번 나와서 사기를 치면 세상에 제일 쉬운 게 사실 이제 거짓말 치는 거고. 그렇죠. 그게 이제 아니라는 걸 설명하는 진짜 복잡해요. 보세요. 도파민 단식이라는 거 효과 없다고 설명을 하려면 이제 별의별 설명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
도파민 단식을 얘기하는 전문가는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눈 딱 감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너무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다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아니라고 설명을 할 때는 이 얘기도 해야 되고 저 얘기도 해야 되고 복잡한 거 다 끌어내서 얘기를 하면 듣고 나서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면 뭔 말인지 모르겠다. 네. 이해하기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고. 네. 네. 아까 그러니까요. 누구라고요? 저 실리콘밸리 책을 쓴? 그 사람이 이제 도파민 중독이라는 잘못된 개념을 사실상 탈옥시켜버린 거예요. 아, 맞아요. 네. 직위현이죠. 네. 이유는 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어떤 사기는 사기가 안 될 수도 어려워서 사기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에 진짜 이해가 되는 게 약이나 먹는 거는 분명히 잘못된 걸 팔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잘못됐고 이게 왜 사기인지를 설명하는 게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럼 1번 전문가가 그런 식으로 과도하게 단순화한 주장을 펴면은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소셜 미디어에서 인플루언서들이 다 그걸 가지고 더 단순화한 개념을 만들어내고. 그렇죠. 그때쯤에 2번 전문가가 나타납니다. 2번 전문가가 누구였나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나 램키라고 하는 스탠퍼드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나타나요. 스탠퍼드대 의대 교수인데. 엄청나죠. 저 이 사람 책은 교보문고와 용품문고에서 그렇죠. 베스트셀러 매대에서 많이 봤습니다. 아, 진짜? 네. 이분이 또 이제 책을 써요. 도파민 네이션. 네. 도파민 디톡스도 있어요. 네. 첫 번째 도파민 네이션 쓰고 잘 되니까 이제 도파민 디톡스 또 쓰고. 네. 그러니까 이제 2번 전문가는 뭐냐면 어차피 틀렸다. 어차피 정말론자가 어차피 사람들은 장사나 하자. 그렇죠. 뭐 도파민 중독, 도파민 디톡스 이런 거에 사람들이 푹 빠져 있는데 그거 아니라고 해서 뭐하냐. 그냥 업어가자. 나 아니고 다른 자식이라도 이 책을 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앞서서 얘기했던 이제 그 세파라고 하는 뭐 그분, 캐머런 세파라는 분의 주장을 오히려 이제 거기에 업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 디지털 도파민을 전달하는 그런 도구가 너무 많아졌다. 그래서 이제 현대판 어떤 그런 피하 주사침처럼 돼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도파민으로 인한 어떤 강박 중독 이런 거에 너무 심하게 노출이 돼 있어가지고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뭐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타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도파민 때문에 이 모양이다. 과로 도파민이 무엇을 하는지 아직 현대의학은 다 밝혀내진 못했지만 과로. 네. 어허. 이분도 마찬가지야. 이분도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뭐 BBC라든지 뉴욕타임즈라든지 이런 언론에서 가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럼 제 얘기는 말이죠. 알아듣기 쉽게. 제 얘기는 그냥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한 거고 도파민에 중독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그게 아니고 이제 너무 우리가 과도한 자극 이런 거에 좀 중독이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고. 근데 이제 그런 걸 좀 끊어주게 되면 그러면 아무튼 간에 뇌에서 어떤 신경회로가 재배선이 돼가지고 그런 중독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재배선이 되는지도 확실하지 않다는 게. 그러니까 그 뒤에 숨어있는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거대한 진실의 크기를 생각하면 그 설명은 그냥 아무 말이잖아요. 아무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파민으로 이렇게 도파민 보상 체계 어떤 그런 회로가 정말 어떤 재배선이 일어나는지도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컴퓨터 게임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라든지 할 때 도파민이 조금 증가하긴 해요. 예를 들면 맛없는 음식 먹을 때보다는 증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분이 이야기하는 무슨 뭐 마약 중독이 됐을 때 무슨 코카인 같은 그런 마약을 썼을 때 이런 어떤 약물로 인한 도파민 증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가 작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생쥐를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해보면 생쥐한테 그런 도파민 분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자극을 먼저 주고 나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나서 그런 생쥐들을 뭐 한 달이고 이제 그런 자극으로부터 이렇게 멀리하게 하면 그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도파민 디톡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도파민 디톡스 하는 그런 기간 동안에 실제로 도파민계의 뇌의 그런 영역들이 그럼 원래대로 돌아가느냐. 한 달 동안을 절제를 시켜도 그냥 그대로 남아있다는 게 이제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본 바예요. 그러니까 생쥐로 치면 생쥐는 수명이 2, 3년이니까 생쥐한테 한 달 동안 이제 어떤 그런
이건 이제 실제로 약물 가지고 한 겁니다. 도파민 네. 약물을요? 네, 도파민을 자극하는 약물을 가지고 그걸 약물에 반복적으로 노출을 시켜가지고 도파민 쪽에 이제 학습 보상 시스템을 완전히 활성화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도 중독에서 완전히 치료되거나 이게 뭐가 변경되지 않았다는 게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인데 생쥐한테 한 달이면 우리한테는 몇 년이거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이런 도파민 디톡스나 도파민 단식이 몇 년도 아니고 몇 달도 아니고 네. 길어봤자 한 달. 길어봤잖아요. 네, 짧게는 하루 이틀인데. 아까 브이로그 보니까 거의 7 days. 그러니까. 네. 간단히 말하면 네. 영향 없다. 디톡스 안 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영향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정전 역사 해주신 말씀 중에서 하나는 정말로 디톡스를 하고 싶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라. 와. 그 중독이 걱정이라면 그 중독이 별게 아니라는 걸 알아라. 이 두 가지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맛있는 것 때문에 도파민 중독이니 입 터진다느니 이런 막 쇼츠 릴스 많잖아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진짜 마약이 아닌 이상 맛있는 거 뭐 하나 먹고 거기에 중독될 가능성은 없잖아요. 이게 중독이라는 단어는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사람들은 엄밀히 말하는 걸 싫어하는데 엄밀히 안 말하고 중독이라는 말을 자꾸 쓰니까 이게 공식 용어가 돼버린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렇죠. XSFM입니다. AI야, 흔하게 보이는 기부 광고 특징 알려줘. 기부 광고의 특징은 첫째, 동정심을 자극하는 아이들의 슬픈 표정. 둘째, 빈곤, 질병 등 열악한 환경 연출. 셋째, 무거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어두운 배경 등입니다. 기부 광고 속 아이들의 슬프고 힘든 모습, 문제는 없을까요? 아름다운 재단은 우는 아이의 사진이 없어도 마음을 열 수 있는 건강한 기부 문화를 꿈꿉니다. 당신의 기부가 더 건강하게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해 주세요. 기부문화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반찬 고민은 잠시 접어둬도 좋아요. 오늘도 내일도 오늘의 김. 스포츠카처럼 강력한 사양의 하이엔드급 PC. 고가의 장비들을 내 손으로 조립하는 일, 시간과 열정, 꼼꼼함과 치밀함이 필요합니다. 초보라면 부작용으로 몸은 관절염을 얻거나 쿨러는 물이 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달의 PC로도 커스텀 사양으로도 빠르고 견고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액세스몰과 010-8279-5568 컴스테이션을 만나보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요즘 치약은 판매액의 10%를 소아암 재단에 기부합니다. 나누고픈 사람들의 치약. 좋은 치약, 요즘 치약. 자, 돌아온 치약. 중립 치약이죠. 흰색 버전 요즘 치약. 사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초록색에서 흰색이 됐습니다. 초록색에서 오렌지를 거쳐 흰색이 되었습니다. 뭔가 트렌드를 따라가는 기분이 드는데요. 그동안 제3지대를 헤매다가 이제 메인스트림이 되었습니다. 그럼요. 리뉴얼된 요즘 치약의 반응이 다행히도 기존 제품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몽 종자 추출물, 박하유, L-멘톨 함량 추가로 사용 후에 개운함을 좀 보완했고요. 그리고 불소 대체제인 자일리톨, 프로폴리스의 성분 함량도 증가를 하여서 잇몸 질환, 충치, 치은염 등 치주 질환 예방 성분을 높인 리뉴얼 제품입니다. 그렇습니다. 꼭 이탈리아어가 패키지에 써 있는 거가 우리 집에 있어야 내가 부자로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요즘 치약을 사시면 조금 더 싼 가격에 비슷한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집에 그 신제품이 나왔을 때 하나 주셔서 가져가서 쓰다가 그걸 다 써가지고 회사에 있던 이전 제품을 가져가서 썼어요. 좀 달라요? 달라요. 확실히 제가 이 나이에 이런 말을 하는 건 좀 웃기긴 하지만 좀 이가 시릴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세월 썼으면 막 썼으면 시릴 수 있습니다. 어금니 쪽이 좀 평균보다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래서 이를 닦을 때도 좀 쎄한 치약을 써도 원래 그게 좀 힘들었는데 이 리뉴얼된 버전이 그게 덜 하더라고요. 이전 버전보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 직원이 젊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죠. 겁도 없이 그리고 치과를 안 가고 그냥 산다고. 하지만 요즘 치약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치과를 가는 게 더 좋겠죠. 치과도 가야겠어요. 요즘 치약 유저들은 보통 쟁여두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새롭게 리뉴얼된 요즘 치약을 쟁여둘 차례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이벤트 시작됐습니다. 5개를 구매하시면 2개를 추가 증정해드립니다. 지금이에요.
자연 유래 성분으로 아이부터 노인까지 안심하고 쓸 수 있는 프리미엄 치약입니다. 이제 써보실 때가 됐습니다. 요즘 치약을 액세스몰에서 구매하시고 몇 개를 더 받아 가십시오. 네, 액상과당 많이 먹는 계절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람에 따라서는 뭐 예를 들어 도박이라든지 아니면 음란물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중독하고 비슷한 양상으로 심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긴 있겠죠. 근데 방송이라든지 미디어에서는 그렇게 심각한 사람들만 보여줄 거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그런 것들이 일상생활에 좀 지장을 줄 때도 있겠지만 사실은 적당히 조절해가지고 잘 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무너질 때가 있겠죠. 그런 정도인데 실제로는 어떤 행동에 중독이 되는 것도 뭐 행동에 중독이 되든 아니면은 약물에 중독이 되든 사실은 도파민만 가지고 중독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파민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 네. 뭐 다 관련이 되고 그리고 이제 사실 중독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감정 조절을 잘 못해서 중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불안해서 중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독처럼 나타나는 그런 것들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글을 써야 된다든지 네. 시험 공부를 해야 된다든지 불안한데 그렇다고 공부를 하긴 싫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릴스를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도파민은 아니고 자기 통제력이라든지 자제력이 약해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문제인데 이거를 도파민 단식이라는 단순한 개념으로 설명을 하다 보면 그러면 제가 그런 거를 뭐 릴스라든지 이런 거 안 보고 이틀만 지나면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앉아서 한가한 시간이 있으면 책을 집어들게 되고 갑자기 막 안 쓰던 원고를 쓰고 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마치 그런 어떤 기적적인 게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고 만약에 그럼 뭐 옛날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막 책만 쌓아놓고 뭐 소설 SF 소설을 되게 좋아한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러면은 그거 SF 소설을 취미로 읽는 사람이 SF 소설을 읽다가 밤새도록 읽다가 할 일을 못했다. 그럼 그건 도파민 중독인가요? 네. 옛날엔 그렇게 얘기했죠. 그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도파민 중독은 아니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아까 제가 중간에 뭐 인지행동 치료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그걸 좀 행동을 교정한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시험을 앞두고 불안하다든지 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힘들다 또 외롭다 이럴 때 그러면은 그걸 감정을 잊기 위해 가지고 잠깐 릴스 좀 보자 뭐 쇼츠 좀 보자 이런 자동적인 생각을 하는 거를 그걸 이제 생각을 교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요 불안감 그래도 견딜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좀 힘들긴 하지만 다른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왜곡이 된 걸 좀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대체 행동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불안하면 무슨 뭐 명상 앱을 켜고 명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좀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친한 친구 중에서 믿을 만한 친구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뭐 예를 들어서 그랄시스를 듣는다든지 뭔가 이제 좀 대체 행동을 만드는 식으로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뭔가 좀 의미 있는 걸로 바꾸고 났으면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자기에 대한 어떤 그런 보상으로 잘 했으니까 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상을 준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영화를 하나 볼 수도 있고 맛있는 걸 하나 먹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인지행동 치료의 어떤 그런 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냥 멍 때리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자기의 나쁜 습관이 고쳐지는 일은 생기질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도파민에 대한 오해가 쌓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대중이 어떤 그런 화학 물질이라든지 어떤 과학적인 개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해라든지 지식은 사실은 몇십 년 전부터 고착화가 된 게 그냥 우리 세대까지 전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습니까? 네.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도파민이 고갈되면 우울해진다고 생각하셨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도파민이 그러면 충만하면 쾌감이 차오를 거다, 기쁠 거다, 즐거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도파민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뭔가 재미있는 활동을 하면서 도파민 차오른다, 도파민 터진다.
근데 그런 도파민이 쾌감을 유발한다는 거는 도파민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 그런 거라고 이제 오해를 했던 부분이에요. 1950년대, 60년대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아니고. 오래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에 뭐 60년대, 70년대까지 초창기에는 동물들이 뭔가 보상을 접하게 될 때, 보상을 경험하게 될 때 도파민 시스템이 활성화가 된다. 그리고 인간도 그런 것 같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성관계를 갖는다든지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또는 뭐 약물을 사용한다든지 뭐 심지어는 친구하고 즐거운 대화를 나눈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에 다 도파민이 분비가 되더라. 그래서 처음에는 도파민이 인가봐. 쾌락을 유발하는구나. 도파민 터진다는 말은 거기에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나중에 90년대 연구를 해보니까 도파민은 그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얻었을 때, 보상을 얻었을 때, 그럴 때 이게 이제 쾌감을 주는 물질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 뭔가를 원하게 하는 동기하고 관련이 된다. 기대하고 관련이 된다. 아, 결과가 아니라요? 네. 라는 게 나중에 이제 더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저걸 먹으면 맛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 그걸 학습을 해서 아는 경우 저 앞에 뭐 제가 좋아하는 무슨 뭐 케이크 있는데 그걸 보면 도파민이 이제 기대하는 거에 맞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거를 기대하고 먹었는데 맛이 없어요. 그러면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게 싹 줄어듭니다. 아, 그러니까 침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먹기 싫은 거일수록 오래 씹어야 맞아요. 그래서 도파민이 언제 더 터지냐면 이걸 먹었는데 맛이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게 기대보다 훨씬 더 나을 때 이럴 땐 또 도파민이 더 많이 터져요. 그러니까 이제 도파민이 언제 터지냐? 예를 들어 도박을 할 때 뭐 슬롯머신 같은 데서 뭐 게임을 하는데 계속 안 터지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빵 터지죠. 그럴 때 이제 기대 이상의 뭔가가 나오니까 그럴 때 이제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박 중독이 실제한다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그건 기대치하고 깊은 연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기대치를 뛰어넘을 때 분비되는 어떤 것. 그렇죠. 기대치를 크게 뛰어넘을 때. 근데 우리의 일상은 기대치를 크게 뛰어넘는 결과를 느끼는 시간이라는 게 극히 부족합니다. 그럴 일은 없어요, 보통. 마라탕은 늘 예상한 만큼 맛있잖아요. 모든 맛있는 건 예상한 만큼만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런 식으로 뭔가가 보상이 예상한 만큼만 그냥 주어질 때는 또 도파민이 그렇게 크게 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도파민을 가지고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수는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쇼츠라든지 릴스라든지 이런 거에 자꾸 시간을 더 많이 쓰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계속 스크롤을 하면서 그 다음 동영상을 보다 보면 그게 다 터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보다 보면 간헐적으로 너무 재밌는 것들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기대했던 것보다 뭐가 더 나으니까 그런 기대치가 조정이 되면서 도파민이 더 많이 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어떤 우리한테 쾌감을 주거나 기분을 좋게 하거나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도박이랑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게 인류는 그걸 평생 하거든요. 옛날 인류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책을 고르든지 제 나이 또래면 뭐 음반 가게에 가서 앨범을 고른다든지 우리는 모든 마음에 드는 걸 자본주의 사회 이전에도 꾸준히 막 뒤져보고 그중에 마음에 드는 거 고르고 그다음에 기대를 못 채우거나 기대를 뛰어넘거나 이런 경험을 간헐적으로 하고 그건 인류사인데요. 인류의 일상사인데요. 그렇죠. 뭐라고 못할 문제들인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도파민 시스템 자체가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기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떤 그런 실제 우리가 관련해 가지고 뭔가에 중독이 된다든지 뭐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쾌감을 느낀다든지 이런 데는 도파민만 관련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 엔돌핀이라고 하는 우리 몸 속에 뇌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오피오이드 그 다음에 이제 뭐 세로토닌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들이 복잡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90년대 유행어죠 엔돌핀. 그거 많이 파시던 분이 그 LA 살던 한인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지금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엔돌핀이라는 게 이제 단어의 유행이 사라지니까 없어졌는데 그렇다고 몸에서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 잊혀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애초에 도파민 하나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도파민을 뭐 디톡스를 한다고 해서 실제로 도파민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약간 뭐나 비슷하냐면요. 코카인이라든지 암페타민이라든지 이렇게 실제로 도파민 폭발을 일으키는 그런 약을 오랫동안 썼을 때 진짜 마약. 네. 그때는 도파민의 내성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파민의 내성이 생긴다기보다 도파민의 작용이 좀 약해질 수 있어요. 워낙에 도파민을 폭발적으로 이게 분비를 시키게 되다 보니까 정말 걱정해야 될 건 진짜 마약 정도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NLMP라고 그런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원래 약물 중독 권위자인데 내가 환자들 많이 치료해봤다. 근데 이게 이제 뭐 그런 약물 중독이 됐을 때처럼 음란물이라든지 게임도 마찬가지로 뇌에 내성을 유발을 할 거다. 그러니까 뭐 그런 약물 오남용 사람들은 자꾸 오랫동안 쓰다 보면은 내성이 생겨가지고 전보다 더 많이 써야 될 수 있고 더 강한 걸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 게임이라든지 비디오 컴퓨터 게임 그 다음에 이제 뭐 저기 음란물 이런 것도 마찬가지 유발을 할 거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책을 쓰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게 제일 싫어요. 네. 이 분야를 알고 있는 전문가가 연구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자기 경험에 의한 결과로 이론을 쓸 때가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제가 이제 그 책 내용을 보니까 저 소개 내용을 보니까 물론 소개 내용 보고 이제 저거 하면 안 되는데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는 게 보니까 본인이 이렇게 소개하네요. 엘리트 코스만을 밟아온 이력과 달리 그녀는 이 책에서 어릴 때부터 우울증을 알아왔고 의사가 된 이후에도 에로티즘 소설에 중독된 적이 있었다고 고백한다. 그녀는 한마디로 중독에 관해서는 전문가인 동시에 내부 고발자인 셈이다. 틀린 말입니다. 전문가로서의 능력이 발휘된 게 아니라 그냥 유경험자로서 하는 말인데 의학자는 자기 한 사람의 경험을 가지고 말하면 안 돼요. 10만 명의 사례 중에 하나의 사례만 가지고 연구를 냈다는 거니까 하나의 사례로 연구를 냈다는 건 연구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저는 소셜 시대에 오히려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 어떤 문제들은 어떤 심리적인 문제들은 병원에 안 가고 내가 이겨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을 추천하고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라고 위로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섞여 있으면 약을 먹는 게 아니고 인지치료를 받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문제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내가 병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는 이 지점이 가장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얘기하는 분 같은데. 네, 실제로 그래서 그런 추론을 마치 입증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전문가들 다 들고 일어나죠. 아니 지금 개인적인 추측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의학자가. 네. 근데 그러면 언론에 그걸 써줍니까? 안 써줍니다. 몇 줄 써줍니다. 몇 줄. 네. 기사에 몇 줄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맨 처음 말씀드렸지만 후킹하지 않거든요. 네. 오, 사기꾼이 하는 짓 하네요. 네. DOPAMINE로 그 팔행시 지었어요. 아이고. 도파민에서 벗어나는 방법. 예. 비는 데이터. 너 자신을 알라. 네. 아휴. 뭐야. 처음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는 그냥 책 읽고 도파민 디톡스 따라하는 걸로 가겠지만 나중에 이제 그런 도파민 디톡스 캠프 만들어질 거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더 확장이 되면 도파민을 작용을 줄이는 뭐 건강기능식품 이런 거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장사의 천국이 열리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더 확장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굳이 식품 쪽으로 연결을 시키면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사실 지난번에 영노화 지나치다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저속노화라는 말을 쓰니까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그 저속노화라는 컨셉이 또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후킹한 거예요. 기업에도 매력적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저속노화가 무슨 특허 상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속노화를 앞에 붙인 제품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무슨 뭐 저속노화 빵도 있고 삼각김밥도 있고 삼각김밥도 있고 심지어 외식을 갈 때도 저속노화 맛집 추천을 당연히 그 단어를 처음 트렌드로 만들어내신 분이 무슨 잘못을 했거나 세상에 대한 엄청난 악의가 있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 안 해요. 근데 실제로 그분이 나오기도 해요. 또. 그런데 이제
정재훈 역사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늘 인문학 시간인 이유가 이거잖아요. 트렌드 단어는 시장의 욕망에 의해서 왜곡됩니다. 무조건. 그렇죠. 네. 그래 뭐 이제 사실 그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이게 뭐냐면 저속노화라는 개념이 되게 단순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속노화를 주장을 했던 그런 전문가들은 좋은 뜻을 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좋다, 이렇게 양 조절을 하면 좋다, 이렇게 운동하면 좋다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대중한테 잡아끄는 개념은 뭘 먹어야 되느냐. 그죠. 그러니까 뭐 네. 결론을 달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 원래 빵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빵을 끊어야 될까? 근데 저속노화 빵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왜 저속노화 빵은 저속노화냐? 네. 통곡물을 썼으니까 저속노화 빵이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화가 되는 과정에서 마케팅이 끼어들고 네. 그렇게 해서 간단한 솔루션이 제시가 되다 보니까 효과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먹는 양도 좀 조절하고 네. 음식의 종류보다 어떻게 보면 양이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지중해 식단도 그리스에서 이민 온 분하고 제가 캐나다에서 만났을 때 그런 네. 얘기 했었거든요. 지중해 식단 먹으면 진짜 건강해지냐 그랬더니 내가 지중해 식단의 산증인 아니야. 많이 먹어봐. 살만 찌지. 뭐든 많이 먹으면 나 평생 지중해 식단으로 먹었어. 고혈압에 당뇨에 비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직장 동료가 있었어요. 건강엔 빅맥이야 이놈아. 네. 그리스 근처로 오지도 마라.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단순화가 되는 과정에서 뭔가 원래의 개념은 잃어버리게 되고 더 소비적으로 가게 되는데 디지털 그러니까 뭐 디톡스라든지 아니면 도파민 디톡스라든지 이런 개념도 야 이게 이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누구를 배를 풀리나 하는 생각을 네, 맞아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되는 대로 갖다 붙였다는 생각을 저는 언제나 하는 것이 아까 건조 얘기했잖아요. 네. SF 소설만 계속 보면 거기에 도파민 중독된 거냐. 실제로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했겠죠. 이제 이런 방식으로 네. 도시괴담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건강을 염려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하는 말인 것처럼 시장을 만들어내는 도시괴담이 플랫폼을 공격해요. 왜냐하면 플랫폼은 언제나 신문물을 담고 있으니까. 요즘 애들이 신문만 본다느니, 요즘 애들이 책만 본다느니, 요즘 애들이 게임만 한다느니, 예, 요즘 엄마 아빠들 뭐라고 한다고요? 요즘 애들은 게임을 안 한다느니, 유튜브만 보느라고. 신문물을 공격하면 그 신문물이 건강에 나쁘다라는 근거 없는 믿음 속으로 한 발 다가가요. 왜냐면 그래야 내가 우리 아이들을 공격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상한 건강식품도 사다 먹이고 할 수 있게 되거든. 문법이 늘 똑같아가지고 말입니다. 이 돌림 노래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도파민 얘기로 살짝 돌아가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사실은 그렇게 막 악마도 아니고요. 악의 축도 아니고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도파민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도파민을 활용을 한 보상 시스템, 학습과 보상 시스템을 통해서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거든요. 맛있는 음식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우리가 먹겠습니까? 네. 그리고 뭔가를 했을 때 어떤 보상을 느끼고 학습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작용을 하지 않으면 뭘 하겠어요? 가만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의욕이 없는 상태로 지내겠죠. 그러니까 네.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사실 뭔가를 하는 어떤 강력한 동기를 유발을 하고 기대를 하게 하고 뭔가 의미 있는 행동을 하는데도 다 도파민이 네. 관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파민을 몰아내야 된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거고 또 이제 거꾸로 얘기해서 우리가 도파민 중독이라고 흔히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치부를 하는 그런 활동들 있잖아요. 뭐 쇼폰 보기, 네. 정크푸드, 네, 그렇죠. 넷플릭스 몰아보기, 그렇죠. 단톡방 비상적 대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목록은 싸구려 도파민과 건강한 도파민을 구분한 글이에요. 아, 네. 근데 의외로 거기서 싸구려 도파민이라고 적혀 있는 것들이 네. 해보면 진짜 재밌습니다. 그거 한다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망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네, 영원히 그걸 하는 게 아닐까요. 단톡방 비상적 대화를 한다고 사람이 망가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제가 뭐 오늘 아침에 저 단톡방에서
벨빅이 네. 그 김문수를 유다에 비교하며 칭찬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도파민이 올라오진 않았어요. 네. 맞아요. 얘 요새 노나 이런 생각 정도가 들지. 네. 그리고 뭐 그런 거 한다고 그래가지고 누가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건강 문제를 겪거나 직장을 잃은 것 같지만 네. 인간 관계가 무너지거나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중독이라는 단어도 요즘에 지나치게 오남용이 되고 있고 도파민이라는 용어는 정말 실제로 많이 오남용이 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이제 그런 게 걱정이 되고 내가 뭔가 중독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고 뭔가를 끊어내고 싶고 한다면 그때는 도파민에 신경을 쓰지 마시고 뭔가 그걸 대체하기 위한 다른 활동을 찾아내는 게 더 좋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은 되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이거는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거를 대체하는 다른 활동을 만들어서 네. 넣어야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뭐 요즘에 그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술을 엄청 좋아하던 친구가 네. 운동밖에 안 해요. 그 시간에. 그런 식으로 대체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인 거고. 그럼 뭐 술 끊은 40, 50대 청취자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본인을 위해서 본인이 알아서 뭔가 루틴을 본인 건강에 좋은 루틴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어차피.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분들도 보면 그 안에서도 끊임없이 또 새로운 재미를 찾죠. 그럼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싸구려 도파민과 건강한 도파민 구분은 틀렸지만 차라리 건강한 방향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이게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기는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싸구려 도파민, 뭐 건강한 도파민 이런 얘기 보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틀 동안 네. 집안에서 뭐 명상만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뭐 예전에도 뭐 절이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뭐 수행을 이게 다 종교라든지 아니면 전통적으로 하고 있던 그런 일들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실리콘밸리 식으로 이제 갖다 씌운 거죠. 도파민 디톡스 2.0 이렇게 갖다 씌운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삶에서 휴식을 찾는다든지 잠깐 일상으로부터 좀 멀어진다든지 하는 것들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다만 그렇게 해서 도파민을 없애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과도하게 하는 순간 그런 것들은 오히려 더 해로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가 너무 단순하면서 쉬운 해결책을 우리한테 준다라고 느껴질 때는 그거는 좀 경계를 해보자 라는 게 어떻게 보면 도파민 중독이나 디톡스에 대한 이야기에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였습니다. 네. 그 우리 먹는 얘기할 때랑 똑같은 게 골골 먹으면 건강하다가 정재현 역사가 가장 자주 얘기하는 문장이거든요. 그냥 삶의 배경과 행동 양식을 다변화시키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단톡방 피상적 대화도 하고 네. 친구와의 긴 대화에서 유대감도 느끼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네, 건강한 도파민. 뭐 여행도 가고 SF 소설도 있고 다른 그쵸. 사람 못 만나는 사람도 만나고 하라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NRM키 교수가 그 스탠포드대 중독치료센터에 계시대요. 캘리포니아에서 중독 문제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여기 안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근데 또 가면 또 치료는 잘 해주시겠죠. 근데 아무튼간에 네. 사실 뭐 모두가 게임에 중독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 뭐 문학인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게 게임입니다. 네. 당연하죠. 아니 저도 사실 캐나다 이민 처음 갔었을 때 한 거의 3주 동안 게임 하나 깨겠다고 아침에 일어나면 밤에 잘 때까지 게임만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무슨 게임 하셨는데요? 기억도 안 납니다. 굉장히 단순한 게임이었었는데 제일 최근에도 한 3년 전쯤에 캔디 크러쉬 사가 그 게임에 하루에 막 10시간씩을 바친 적이 있었는데 뭐 어때요? 중독이 되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네. 물론 그 게임 하느라고 제가 좀 많이 놀았죠. 하지만 인생에서 그런 즐거움도 또 누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너무 모든 거를 과도하게 해석을 하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거에는 좀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그래서 아까 그런 도파민 디톡스나 도파민 단식, 패스팅 이런 거에 대한 릴스 뜨면 바로 좀 이렇게 안 보셔야 그 다음에 또 안 나오지. 네. 망가진 게 아닌 걸 고칠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안 망가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재원 역사가 늘 드리는 이야기죠. 네, 우리는 건강하죠. 그럼요. 그렇습니다. 정재원 역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02회 그것은 알기 싫다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사 아저씨 아니더라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얘기하지 않는 듯 얘기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그 사회의 진보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다른 건 몰라도 노동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개혁을 이루어낼 것으로 기대한다. 지지난주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거의 이제 정치를 하는 동안에도 최고 전문가 중 하나였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언론인들도 그 기대를 별로 숨기지 않습니다. 물론 논란이 돼야 이제 2면 3면에 오르니까 뭐 농림부 장관 유임이나 이런 문제들이 더 많이 나오긴 하겠지만 실제로 현장을 뛰고 있는 기자들은 노동 친화적인 대통령으로서의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 정부의 면모를 기대하는 게 없지 않습니다. 시사저널이 지지난주에 기사를 냈는데 SPC에 대한 경찰의 수사에 대한 제목을 붙였는데 제목이 이래요. 네. 이재명 정부 노동관이 반영될까? SPC 강제 수사 착수. 그렇네요. 6월 17일 기자 기사입니다. 지금 만약에 한 2, 3년 전에 SPC를 수사를 했다 경찰이. 네. 그러면 윤 정부 노동관 반영되면 수사 의미 없다. 뭐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불안해지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SPC 파리바게트 얘기를 말이에요. 가장 오래 한 매체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저희인데 네. 저희가 얘기했던 것들 중에 뭐 억울하고 화나는 것들이 많았다는 것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노무에 대해서 직접 현장 업무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관련해서 취재를 하는 언론인분들도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많이 계신데 진짜 주제가 뭔지 기억하시고 계실 겁니다. 하청이 있을 필요가 없는 업체의 하청 구조가 낳는 부작용. 그것이 왜곡된 노동법 때문에 더 이상해졌습니다. 여러 개의 노조를 허락해준 뒤부터 어용노조가 1노조가 되는 네. 폐해를 겪게 되는데 그 문제에서 직원들이 직격탄을 맞은 회사가 SPC였고 이 회사에 대해서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서 노동법과 관련돼서 많은 철퇴를 받게 된다면 이 판례는 되게 많은 하청일 필요가 없는 하청업체를 거느리고 있는 대기업들에게 아주 날카로운 칼이 되어 돌아갈 것이고 그러면 회장님이 아파서 어떻게 해요? 회장님만 아프고 많은 하청업체에 있는 똑같은 기술을 지닌 기술자들은 더 많은 혜택과 더 적은 탄압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산업 구조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는 얘기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SPC의 노조 탄압 사건과 그리고 노동자의 죽음은 한 타래로 묶여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내면 제빵 노동자뿐만 아니라 SPC 노동자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혜택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이야기를 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오랜만에 이따금 돌아오는 SPC 노조와 SPC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좋아하고 소수가 자꾸 찾는 신수원 소장 코너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말에. 마니어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603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